내 차를 만든 회사가 지금 전쟁터에 로봇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 2026년 현재 미군 부대에서 실제 시범 운용 중이죠. 이 사실이 내 지갑과 내 세금이 흘러가는 방향을 동시에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기술과 자본과 지정학이 맞물려 만들어낸 이 흐름.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진짜 설계자는 누구일까요?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6년 현재 상황부터 있는 그대로 짚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2021년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원래는 물류창고와 건설 현장용 로봇 회사입니다. 그 대표 제품인 사족보행 로봇 스팟이 미군 일부 부대와 유럽 나토, 회원국 경찰에서 정찰, 위험지역 탐지 임무로 시범 운용되고 있는 건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현대로템. 한국군 K2 전차를 만드는 바로 그 회사입니다. 올해 현대로템은 무인지상 전투 차량, 흔히 UGV라 부르는 프로그램에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운동 기술, 현대차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현대로템의 전투 차량 플랫폼.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그룹 안에서 공유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결론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민간 로봇 기술은 이미 군사 시스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이 우리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가장 먼저 내 지갑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현대차 주식이나 관련 펀드에 투자 중이라면 이 흐름을 주목해야 합니다. 글로벌 방산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2025년 이후 AI 자율 무기 수요와 함께 빠르게 재평가되고 있거든요. 미국 팔란티어가 대표적인 선례입니다. 민간 데이터 분석 회사였다가 미 국방부 계약으로 기업 가치가 수직 상승한 경로입니다. 현대차가 비슷한 궤적을 따른다면 내 포트폴리오에서 현대차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내 월급과 연결됩니다. 올해 한국 방위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결국 내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에서 나옵니다. 방위 예산이 늘어날수록 복지나 다른 공공 지출이 줄어들 수 있고, 그 결과는 내 생활비와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연결고리는 훨씬 가깝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는 배달 로봇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민간 배달 로봇과 군사용 정찰 로봇은 기술적으로 같은 소프트웨어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네 편의점 앞에서 택배를 기다리는 로봇과 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은 같은 조상을 갖는 셈입니다. 이것이 듀얼 유즈, 이중 용도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차는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방향으로 가는 걸까요? 단순한 기회주의일까요? 아니면 훨씬 더 깊은 설계가 있는 걸까요? 원인은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의 성숙입니다. 인수 5년째인 2026년 스팟의 기술은 실험실 수준을 벗어났습니다. 실제 험지를 이동하고 장애물을 피하고 원격 명령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무기화가 가능한 성숙도에 진입한 겁니다. 두 번째, 지정학이 만들어낸 수요입니다. 2022년부터 이어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과 자율 무기가 전황을 실질적으로 바꾼다는 게 전 세계 국방부에 입증됐습니다. 그 결과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글로벌 방산 예산에서 AI, 자율 무기 관련 항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시장이 열린 겁니다. 세 번째, 한국 정부가 이 흐름을 설계했습니다. 한국은 2025년에서 2026년 기준 세계 9위권 방산 수출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로 시작된 수출이 이제 AI 무인 체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요 대기업들을 이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흐름이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술 성숙, 지정학 수요, 정부 설계, 이 세 가지가 맞물려 현대차 로봇이 전장에 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핵심, 우발이 아닌 구조적 흐름의 정확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는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굳어질까요?
이건 현대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IT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정부에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민간 회사에서 국방 파트너로 정체성이 바뀐 과정과 구조적으로 같습니다. 처음엔 민간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국방부가 구매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수익 구조와 브랜드 정체성이 함께 바뀝니다. 미국 팔란티어, 이스라엘 에비 시스템즈가 이 경로를 걸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진입 경로는 3단계로 보입니다. 1단계 보스턴 다이내믹스 플랫폼으로 기술력을 확보합니다. 2단계 현대로템이 그 기술을 무인 전투 차량에 적용합니다. 3단계 현대위아와 현대모비스가 그 차량의 부품을 공급합니다. 그룹 전체가 방산 생태계의 공급망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구조입니다. 단 불확실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유엔에서 자율치사 무기체계, 즉 사람의 판단 없이 스스로 공격하는 로봇에 대한 규제 협약 논의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협약의 결론이 현대차 로보틱스의 군사 수출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흐름은 어디로 향할까요? 현실적 시나리오는 두 갈래입니다. 시나리오 A는 가속입니다. 한국 정부가 AI 자율 무기 체계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공식 지정할 경우 현대차 로보틱스는 주요 방산 민간 파트너로 자리를 굳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정책 방향이 그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B는 제동입니다. 국제 규제가 강화되거나 소비자 이미지 문제가 불거질 경우 방산 노출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도 있습니다. 두 시나리오 모두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분석은 당분간 민간과 방산을 병행하는 균형 전략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핵심 분기점은 유엔 로스 협약 논의의 결론입니다. 이 협약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느냐가 현대차의 방산 전략을 결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런데 기술의 방향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선택에 대해 제대로 된 토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조금 불편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중 누군가는 현대차 아이오닉을 타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같은 그룹의 로봇이 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소비자로서 우리는 이 사실과 어떤 관계에 있는 걸까요? 틀렸다 맞다를 단정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결정이 기업과 정부 사이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민으로서 우리가 그 과정에 충분히 참여했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기술은 중립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누가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적 맥락에서는 이 질문이 더 복잡해집니다. 분단국가, 징병제, 안보 기술에 민감한 이 사회에서 방산 로봇 기술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는 세대마다, 입장마다 시각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세대에겐 로봇이 병사를 대신하는 게 반가운 미래입니다. 다른 세대에겐 인간의 판단을 기계에 넘기는 것 자체가 위험한 신호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피하면 결국 누군가 다른 사람이 우리 대신 답을 내립니다. 오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현대차 로보틱스의 군사화는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기술 성숙과 지정학 수요와 정부 설계가 맞물린 구조적 흐름이며 내 지갑과 내 월급과 내 안보 문제가 이미 그 흐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공통된 핵심 부품이 보입니다. 로봇이 움직이려면 반도체가 있어야 합니다. AI 드론이 날려면 고성능 칩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에서 40조 원 규모의 파업 위기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AI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서 정작 그 AI를 돌리는 반도체 공장이 멈춘다면 한국 경제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